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 시장 가격의 변동 단원 함께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 한번 시장 가격의 변동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한번 이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의 변동, 그리고 공급의 변동, 세 번째 시장 가격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수요의 변동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변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수요 법칙이란 건 무엇이냐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이제 법칙화시킨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 사이에 음의 관계,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수요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 법칙의 기본적인 가정은 바로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현실 세계를 보니까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소에 따라서도 변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수요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 수요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의 변동은 총 5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쳐요. 관련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소득,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가격 이외에도 수요가 변하게 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수요의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변동의 요인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합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변하냐면요. 먼저 소득이 상승합니다. 수요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자가 기존보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희망을 하게, 더 많은 물건을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상승은 무엇의 증가로? 바로 수요의 증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소득이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소득이란 게 바로 수요자의 소비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능력을 갖추었고, 이때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 가격에서 물건을 필요로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양을 우리 수요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자의 능력이, 소비 능력이 바로 소득과 연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의 능력이,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상승이 아니고 하강이죠. 소득이 만약에 떨어졌다, 소득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왜?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 역시 어떻게 된다? 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죠.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의 수입니다. 수요자의 수에 따라서 수요자 수가 증가한다. 이 수요자의 수를 우리 두 글자로 바로 인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겠죠. 반대의 경우, 그렇죠. 인구가 만약에 감소를 했다. 인구가 감소했을 경우에 당연히 수요량도 감소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무엇의 감소?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지금 수요의 감소, 수요량의 감소 따로 나뉘었냐면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 특정 가격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양을 우리 수요량이라고 봤고요. 수요는 이것을 다 묶어놓은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가격, 인구가 절대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 가격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는다, 준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구의 변화도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체재와 보완재 같은 연관 재화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것부터 좀 알아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재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재는 두 개의 재화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과 그렇죠. 삼성의 갤럭시 폰. 요걸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사면 다른 제품을 사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 대체재 관계에 있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완재 관계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품을 소비할 시에 해당 상품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지만 A라는 상품과 같이 A라는 상품과 같이 B라는 것도 같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 내가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우리 보완재라고 부르고요. 이 보완재 결국에는 두 개의 재화가 공생관계에 있는 것을 재화들을 우리 보완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보완재 사례 어떤 게 있냐면 아이폰을 사면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을 그렇죠. 에어팟이 있죠. 에어팟을 하고 갤럭시일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으로 버즈를 사용한다. 이게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재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샀을 때 에어팟도 같이 산다면 나의 만족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거고 갤럭시를 샀을 때 버즈를 같이 사면 더욱더 호환이 되니까 뭐 두 개의 만족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죠. 뭐 요즘 또 아이폰을 사면 애플워치, 갤럭시를 사면 갤럭시 워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 보완재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재 관계, 보완재 관계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수요 변화가 일어나냐면 대체재 관계에서는 대체재 상품이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제품 중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사지 않겠죠. 왜? 상대편 제품,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 더 싸니까. 그거를 해서 우리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된다면 우리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다른 상품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죠. 왜? 우리 상품이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싼 우리 제품을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보완재 관계에서는요. 우리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다른 상품도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얘들 두 개는 같이 사야만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우리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렇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상품에 대해서도 사람들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제 관계냐, 해당 두 개의 상품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상품이냐, 아니면 보완제 관계에 있는 상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요거 수요가 또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만약에 미래의 상품 가격이 오르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을 미리 사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무엇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신제품의 출시가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상품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기름값이 만약에 100원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내일 기름값이 100원이 오를 거래. 그럼 언제 넣어야 돼서? 내일 100원이 오르면 내가 내일 넣으면 100원을 당연히 손해를 넣으니까 당연히 기름을 오늘 넣어야겠죠. 그렇다면 나만 그런 생각, 선생님과 같은 생각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사람들이 많이 넣으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넣는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 가격이 반대의 경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날 거고요. 신제품 출시가 예상이 된다 해봅시다. 요즘에 이제 아이폰도 뭐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지금 뭐 아이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폰 13이 지금 나와 있는데 14가 이제 만약에 한 달 뒤에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뭐 가격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아마 아이폰 14가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이폰 13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왜? 조금만 기다리면 똑같은 가격의 신제품을 내가 아이폰 14라는 신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13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지게 되는 요러한 과정을 요러한 미래 가격의 예상으로 인해서 수요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 소비자의 기호 변화입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 즉 소비자가 선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반대로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수요도 어떻게 된다?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의 변동에 수요가 변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균형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점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만약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 A가 있었고요. 공급 곡선 B가 있었습니다. 공급 곡선 B는 고정이고요. 수요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A에서 A-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였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가격을 우리 스몰 a, 이때 여기를 우리 원래 기존의 그렇죠,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 지금 스몰 b라고 하는 지점은 우리 뭐라고 부르자고 했었어? 그렇죠,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자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균형점이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동했죠? 균형점 이동했으니까. 자,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새롭게 이동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균형점을 A-와 선생님이 이렇게 B-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균형 가격은 어떻게 A에서 A-로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균형 거래량도 B에서 B-로 올랐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바로 뭐죠? 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고,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는데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도 량이 증가하고 뭐도 증가한다? 균형 가격도 오른 지점에서 무엇이 발생을 한다?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자, 모든 가격에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뭐했다? 그렇죠. 감소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로 어려우니까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그래프로 한번 보자. 라는 거.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때 균형 A와 B가 있었어요. 자, 수요 곡선 A. 잠시만요. 자, 이걸 대문자로 써요. 수요 곡선 A 때 라지 A, 공급 곡선 라지 B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죠. 바로 수요의 감소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라지 A-라는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원래 라지 A와 라지 B의 균형점을 우리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원래 가격을 스몰 A, 원래의 균형 거래량을 스몰 B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 지금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A-로 이동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균형 가격도 어떻게 돼? 균형 가격 새롭게 A-로 맞춰졌죠.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B-로 새롭게 맞춰졌습니다. 왜? 균형점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균형 가격도 떨어졌고 균형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감소가 일어나면?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그렇죠. 수요 곡선은 무슨 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균형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균형 거래량도 어떻게 된다? 네, 줄어들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통해 가지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복합적으로 나타낸 게 지금 학습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다? 왼쪽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수요가 증가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럴 경우 수요 곡선이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줄어든 곳에서 줄어든 지점에 새로운 균형점이 맞춰졌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수요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공급의 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